반갑습니다. 올콩톡토입니다. 논밭 가선 같은 농지를 사려면 소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경매 낙찰 허가를 받으려면 꼭 필요한 필수 준비 서류죠. 오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농취증을 받을 수 있는지, 멀리 살면 농지를 살 수 없는지, 면사무소에서 농취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경매 낙찰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데 어쩌지 등등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ABC를 얘기해 볼까 해요. 농취증 발급 순서에 대비한 요령을 포함했어요.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으려면 우선 뭐가 농지인지, 어떤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하는지부터 알아야만 해요. 그래야만 보다 용이하게 취득 요건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농지란 전답, 거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자농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해요. 또 농막, 축사, 비닐하우스 시설, 부지 등도 포함되고요. 농업인이란 다음 4가지 중 한 가지에만 해당되어도 농업인이라고 해요. 1.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 재배하는 자. 3. 일정 수 이상의 가축 등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인 자를 말해요. 이제 농지와 농업인의 뜻도 알았으니까 본론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시작할게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령에서는 여러 해당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 개인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할게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 농업인, 둘째, 농업법인이고요. 셋째,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넷째,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차이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농업인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개인,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든가 도시계획된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한다든가 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읍면의 기관장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선 농업인인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확인하고요. 주말 체험 영농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을 확인하고 그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지부터 확인하죠. 그리고 공통확인 사항으로 신청인의 최근 3년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이력과 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내용, 이행 여부를 농지정보 시스템 등으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농취증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제한 실질적인 판단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기초로 다시 보게 되죠. 먼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보죠. 취득자의 농업인이 아니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 체크하고요. 농지 쭉 적고요. 취득 원인은 매매면 매매, 경매면 경매로 적으면 되겠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인지 농업 경영 목적인지도 표시하면 되죠. 그리고 농업 경영 계획서나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처리기간 통상 접수 7일이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경우에는 14일,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4일입니다. 어떤 것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본격 심사인데요. 농업 경영 계획서나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가 그 대상이죠. 영농 계획서를 살펴보기 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요건을 8개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는데요. 꼭 검토해 보세요. 설명을 생략할게요. 농업 경영 계획서 양식이나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양식은 제목 말고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기본이 되는 농업 경영 계획서 양식으로 설명할게요. 먼저 1란의 농지 사항은 소재지 등과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요. 영농 거리란에는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으면 됩니다. 간혹 30km 이상 떨어져 거주하면 농취증 받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영농계획서의 내용에 있는 신청인의 농업 경영 능력 등에 의해 농지 취득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면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30km라는 말은 나중에 세금 감면의 의미가 있을 뿐이죠.
노동력란도 작성하고요. 다만 자기 노동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 위탁은 당연히 기재하면 안 되고요. 장비는 적당히 적으면 됩니다. 계획이니까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칭이나 규격 등을 참고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영농사항은 주변 사항과 어느 정도 맞추되 자신에게 적당한 작물 또는 시기로 하면 되고요. 11. 공유취득 농지란에는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으면 됩니다. 첨부하는 거래 약정서와 도면 자료에 나오는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이 일치해야 되겠죠. 이때 취득 자격 심사를 하는 행정기관과 농지위원회는 법규칙에서 정하는 농지 취득 자격 확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농지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확인 기준은 신청인의 취득 농지 상태가 어떤지, 기존 소유 농지 이용 실태는 어떤지, 영농 여건과 의지는 어떤지를 체크사항으로 하고 있죠. 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4일이라는 소요기간이 필요한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권을 알아보면요. 6부류의 사람이 농지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1. 토지거래 허가 구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농업법인. 3. 관할 내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관할 내 또는 연접한 시군구 내 비거주자. 4. 한 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5. 외국인 또는 국내 거주 신고로 한 외국 국적 동포. 6. 시군구의 조례를 정하는 자입니다. 특히 3번 관할 내 연접 내 비거주자 그 중심을 이루겠죠. 처리기간과 심사통과 신경을 더 써야만 합니다. 팁으로 농지위원회 개최에는 수십만 원 행정비용이 들어가면 대체로 연이은 개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유기간 계산에 보다 신중해야 해요. 농지증 발급심사에서 통과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되고요. 통과되지 않으면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되죠. 이때 취득한 해당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거나 처분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또 반려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반려 통지서나 반려 처분 사유서를 받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농지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죠.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농지를 필두로 해서 관내, 연접 내 비거주자 취득 농지, 공유 취득 농지 등이 특히 조사 대상이겠죠.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많이 강화된 조사니까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고자 작성하는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대체되었고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지대장 등본을 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입찰 전 미리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낙찰 후 일주일 이내 제출해야 하니까 사전에 신청해 두면 더 좋겠네요. 평안하고 보람찬 영농활동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곧 다시 뵐게요.